그래서 1971년 8월 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서울형사지법의 이범렬 부장판사,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 등 3명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방공법 위반 항우서심 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간 제주도에서 변호사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술값 등의 명목으로 9만 7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법관회의를 열어서 사안을 논의한 후에 전체 42명의 판사 중 37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415명의 판사 중에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법권 수호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됩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법관들의 사직 철회로 수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1차 사법파동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없습니까? 저는 지기현 판사가 떠오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이보다 더 심한 인격살인과 좌표찍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1971년 대한민국 법관들의 양심이 살아있을 시퍼런 독재 지하에서도 법관들의 양심이 살아있던 1971년도로 돌아간다면 서울형사지방법원 전체 판사 42명 중 37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판사 415명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지기현 판사가 함께 일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전국 법관 3분의 1이 사표를 제출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 때문에 그런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판사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입법에 의해서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조용하고 판사가 조용하고 검찰이 조용하고 검사들이 조용합니다. 국민도 조용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정권의 겁박에 반복된 폭압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사건을 위해서 그 판결의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입맛대로 법대에 앉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까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상계엄이 가고 입법에 의한 일상계엄,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일상계엄이 우리 앞에 도래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침착합니다. 냄비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도 곧 이 끓는 물에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사법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사법 파동은 노태우 정부가 5 공화국 당시에 대법원장을 재임명한 것에 대해서,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335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퇴, 사법부 독립 및 민주화, 그 민주화는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폐지, 법관의 청와대 파견 중지, 유신 헌법 철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개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2차 사법 파동은 대법원장을 재임용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철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사법부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조직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전원, 법관 전원이 사퇴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법부 독립 침해가 있고 비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다시 임용한 것, 그것이 제2차 사법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국정감사장에서 벌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불러놓고 인신모독을 하고 사법부 전체를 능멸했습니다.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우르르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대법정에서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날려보내고 히끅거리면서 사법부를 능멸했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그 누구도 일어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재가, 폭압이, 거대한 권력의 압제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구성원 법관들이 아까 어떤 칼럼에서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저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이 정권의 무도한 입법 폭거와 입법에 의한 내란도 문제지만 스스로 지키고 방어해야 될 사람들이 그 방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지키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